네, 이대열 존스홉킨스 대학교 신경과학과 교수님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지금 계신 곳은 어딘가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미국 메릴랜드에 있고요. 지금 새벽 4시 5분입니다. 예, 약간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백세분 교수님에 이어서 뇌내 현실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환경을 개조하여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정신적 활동과 육체적 노동을 늘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생산 활동이 대략 250년 전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죠. 처음에는 증기기관과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필요한 육체적 노동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신노동의 필요성도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되는 산업기술의 다음 단계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인간의 뇌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양자역학과 컴퓨터 공학처럼 뇌과학자들도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인간의 뇌를 전기적으로 측정하고 조절해서 문제가 있는 뇌 기능을 보정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이 생물학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경험들이 결국 뇌 활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간의 뇌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뇌내 현실이라고 합니다. 뇌내 현실을 구현하려면 인간의 뇌세포들의 활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뇌세포를 전기적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깨어있는 사람의 뇌를 전기적으로 자극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와 같은 실험은 20세기 중반 간질 치료를 위한 뇌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펜필드 박사가 개척한 분야입니다. 그는 뇌를 전기적으로 자극하면 피부에 전기 자극을 가할 때처럼 찌릿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극되는 뇌 부위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와 같은 뇌 전기 자극은 현재도 뇌수술 시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 피지를 자극하면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보게 되고 청각 피지를 자극하면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운동 피지를 자극하면 마치 특정한 신체 부위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는 뇌 종양 제거를 위한 뇌수술을 받는 환자가 수술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기타 연주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타 연주를 하면서 뇌수술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수술 시에 실험적으로 사용한 기술에 반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더 유사한 뇌내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뇌신경세포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극의 수와 정확도를 아주 많이 높여야 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대략 8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그들 사이에서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냅스의 수는 무려 1000조 개나 됩니다. 그와 같은 뇌의 활동을 정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성능이 좋은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엘캐피탄이라는 슈퍼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에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무려 1경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디지털 컴퓨터는 인간의 뇌보다 100만 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고 그 작동 방식도 인간의 뇌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뇌내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뇌를 좀 더 닮은 뉴로모픽 컴퓨터나 애널로그 컴퓨터 같은 새로운 방식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현재 컴퓨터와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와 컴퓨터에는 공통점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 둘 다 모듈식이라는 점, 즉 여러 가지 독립적인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에서 가장 많은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는 소뇌는 같은 종류의 많은 계산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수행해서
미래의 사건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장기 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해마는 마치 테이프 리코더처럼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신경세포의 활동을 빠르게 재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과 인지 과정을 습관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저회계 기능은 일종의 스위치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뇌의 다양한 부위들이 수행하고 있는 계산적 기능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전체적인 뇌의 활동을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절하면 뇌내 현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뇌내 현실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 분야의 기술이 유기적으로 함께 발전되어야 합니다. 우선 뇌의 여러 곳에 정확하게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은 사람의 손으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정밀한 수술을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수술용 로봇이 필요하고, 뇌 조직에 상처를 내지 않고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전극도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기술이 가능하려면 반도체와 신소재들도 개발되어야 하고, 뉴로모픽 컴퓨터처럼 디지털 컴퓨터보다 소형이고 전력 소모도 적은 새로운 방식의 컴퓨터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뇌내 현실은 대표적인 미래의 문샷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뇌내 현실이 현실화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우선 뇌내 현실은 의학 분야에서 모든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데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뇌 기능의 이상에서 오는 정신 질환은 치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과 같이 수도 없이 많지만 현재는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환을 치료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뇌내 현실은 궁극적으로 정상인의 뇌의 성능을 증가시키는데도 이용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컴퓨터 화면이나 가상현실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데도 뇌내 현실이 사용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파고와 직접 소통하면서 바둑을 두는데도 뇌내 현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와 같은 뇌내 현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실제로 뇌내 현실처럼 뇌를 정기적으로 자극해서 인간과 동물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려는 시도는 20세기 중반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투의 공격을 중단시키거나 환자들에게 극도의 쾌감을 느끼게 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와 같은 기술이 오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교한 뇌내 현실이 가능해지면 그와 같은 기술을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뇌내 현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중한 계획이 마련되고 나면 뇌내 현실은 궁극적으로 인간 사회에 가장 필요한 미래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